오늘의 일기. 오늘은 소풍 가는 날. 김밥과 과자를 가방에 가득 넣고 집을 나섰다. 버스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초콜릿이 녹는 바람에 엉덩이를 썼다는 오해를 받아 창피했다. 다행히 오해는 풀렸고 우리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뒤로 우리는 버스 안으로 대피를 했고 나는 안경에 김이 서려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래도 오후 늦게 비가 그치고 땅이 금세 말라 우리는 즐겁게 고궁을 구경할 수 있었다.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이퍼센터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 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황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황쌤의 과학 다이어리 강좌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앞에 붙여놓은 일기 잘 보셨죠? 네, 우리 황순이의 일기였습니다. 황순이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쵸? 이거는 실제 선생님이 정말 경험했던 거를요, 약간 황순이 이렇게 빗대어서 약간 각색을 해서 올린 건데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그때 상황과 맞춰서 한번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론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1학년 이제 2학기가 되면은 분자운동과 상태변화라는 단원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과학을 크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서 화학 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화학 파트. 화학 파트는 주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있죠. 그죠? 그 물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 오늘 내용은 그 물질들에는 어떠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들이 고정불변으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그 상태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 얘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교환을 준비해 주시고,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물질의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물질은요, 물체를 이루는 재료입니다. 간단히 우리 예를 들어 책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상은 물체죠. 물체는 딱 모양도 정해 있고요. 얘는 무엇을 하기 위한 그 목적, 그러니까 기능이 있죠. 쓰임새가. 그걸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물체인데,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물질이에요. 즉, 책상은 뭐 나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물질이요, 상태가 또 있대요. 네, 물질에는 3가지 상태가 있어요. 물질에는 3가지 상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3가지 상태를 우리 친구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게 선생님이 물 분자, 즉 물에 빗대어서 이제 얘를 그려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죠. 그쵸? 여러분, 얼음 알죠? 물 알고 수증기 알죠? 물론 수증기를 눈으로 많이 볼 일은 없습니다만, 그쵸? 수증기. 자, 이것이 물이라는 물질의 3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선 얼음 같은 애를 보면은요, 얼음 어때요? 단단하죠, 그죠? 녹기 전에 녹는 거 상상하지 마. 왜죠? 하라는 것만 하세요. 먼저 앞서가서 막 상상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얼음은 녹기 전 단단하죠. 그리고 모양도 일정하고, 안 녹았어. 일정하고. 또 부피도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고요. 또 단단한. 그러니까 부피라는 건 여러분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예요. 그런 것들이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한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음 같은 애가 고체예요. 뭐 소금이라든가 또는 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나무 이런 게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물 마시잖아요. 이 물은 액체라는 물질의 상태예요. 이것은 일단은 차지하는 공간은 거의 일정해요. 초등학교 때 실험해 보셨죠? 주사기 안에 물 넣고 구멍 막고 피스톤 누르면 어때요? 들어가든가요? 잘 안 들어가요. 이유는 이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피는 일정한데 대신에 모양은 수시로 변하죠. 담는 그릇에 따라 막 변해요. 그죠? 동그란 물통에 담을 수도 있고 네모난 물통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모양은 변하고 부피는 거의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그게 액체인데 뭐 물, 주스, 우유, 식용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액체가 되겠고요. 그다음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여기 기 돼 있죠. 그렇죠? 뭐 공기, 질소산소 이런 애들이 기체예요. 모양도 변하죠. 어느 풍선에 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부피도 변해요. 누르면 압축이 되니까. 그리고 흐르는 성질도 있습니다. 구멍 뻥 뚫으면 어때요? 기체가 휙 나오죠. 그쵸? 자, 그러한 성질을 가진 애가 기체.
즉 물질은 크게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 변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변해요. 왜 변하느냐? 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 하나는 온도 때문에, 즉 열을 받았거나 즉 가열 또는 냉각했을 때, 그러니까 열을 줬거나 뺏었을 때,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거나 낮아졌거나 하겠죠? 그 온도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압력에 따른 상태 변화는 그닥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내신 때 잠깐 한마디만 들으시면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 거고,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선생님이 그 일기 속에서 그러한 상태 변화를 이렇게 같이 한번 분석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고체, 액체, 기체. 자, 일단 여러분 쉴게요. 얼음이 물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꽉 잡고 있던가 가열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녹습니다. 이렇게 녹을 때의 상태 변화 명칭을 우리가 융해다라고 얘기해요. 융해. 자, 이거 소금물 만들 때 용해랑 구분하셔야 돼요. 용해 아닙니다. 융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물을 수증기로 끓일 수가 있겠죠.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막 물 끓이면. 그죠? 먹고 싶어서. 신라면. 그죠? 자, 이 물을 라면 먹고 싶어서 이제 끓일 때요. 그죠? 수증기 막 나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김으로 보지만, 김은 수증기가 아니에요. 그거 좀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은 물이 수증기로, 즉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라는 상태 변화예요. 역시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얼음이 바로 수증기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여러분, 눈사람 겨울에 만들죠?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그럼 학교 가기 전에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죠?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눈사람이 작아진 거예요. 근데 옆을 봤더니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눈사람이 녹아서 질질 흐르지 않았어요. 근데 눈사람이 작아졌어. 그 얘기는 수증기로 바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또는 겨울에 되게 추울 때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마당에다 빨래를 널었어요. 그럼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젖은 빨래가 막 얼잖아요. 근데 이 언빨래에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는 빨래가 마릅니다. 그 얘기는 얼음이 수증기로,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명칭은 승화가 돼요. 언빨래로 마저 봤어요?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하면은 도대체 저 여자가 뭐 하고 살았던 여잔가 싶을 정도로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화가 나시면, 그때 화 난 순간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옆에 괜히 이렇게 막 몽둥이나 이런 방망이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이제 약간 이렇게 가벼운 것들, 이제 마저도 큰 타격이 없을 걸 갖다 놔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막 있다가, 이러다가, 언빨래를 내려가지고 나를 내려친, 언빨래 중에 청바지가 제일 아파요. 한번 때려드려요? 언제 만나면 때려드릴게요. 자, 이러한 상태 변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융해, 기화, 승화라는 건 상태 변화의 명칭입니다.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예요.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옆에 가서 바로 물어볼 테니까.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물이 얼음으로 얼어. 어떻게 해야 돼요? 냉동실에 넣으면 되죠. 냉동실에. 그 얘기는 차갑게, 주변을 차갑게 한다는 얘기예요. 즉 냉각시킨다는 얘기죠. 냉각시켰을 때 물이 얼음으로 얼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 명칭은 온고 아니고요. 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고. 됐어요. 물이 얼음으로 언다. 또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힐 수도 있습니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가 이슬. 그죠? 이슬도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이제 새벽녘이 되면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된 거거든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상태 변화하는 건 액화라고 얘기하고요. 또 수증기가 바로 얼음이 될 수 있어요. 즉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는 상태 변화 명칭이 승화로 얘네들이 똑같아. 즉 고체하고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명칭은 똑같아요. 그래도 몰라도 그냥 승화라고 쓰면 뭐 맞죠. 옛날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요즘엔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원래도 똑똑하신 분들이면 더 똑똑해지셔서 고에서 기로에 승하냐, 기에서 고로에 승하냐를 구분하라고 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다니까. 옛날에 그냥 두리뭉실 승하하면 맞았는데 요즘에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수증기가 바로 얼음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리 같은 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공기 중에 여러분 수증기 항상 포함되어 있고 이 수증기가 날씨를 만드는 거예요. 기상현상, 구름, 비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그 수증기가 바로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리가 내려. 늦가을에 막 설이 내리잖아요. 아마 11월 말이나 이럴 때 내려야 되는데 속담엔 그거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요. 그쵸? 겁나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겁나 무섭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늘 품게 하면 안 돼요. 그쵸? 네, 감독님, 그쵸? 네. 감독님은 이유도 모르고 그렇다고 마음속 다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맺히게 하지 말자. 한 맺히게 하면 막 이렇게 감독님 사진에 이렇게 막 눈알 빼가지고 막 편지 택배로 오고 막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상태 변화 명칭입니다. 물질엔 세 가지 상태가 있고 상태는 변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융의 기와 고에서 기로의 승화.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응고, 액화, 기에서 고로의 상태 변화가 있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콜?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태 변화 현상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일기 본문하고 같이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동해 봅시다. 자, 2번은요. 상태 변화의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좀 전에 배웠던 물질에는 몇 가지? 네,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자, 얼음 같은 녀석. 근데 얼음, 철, 금, 암석 이런 애들 뭐예요? 소금. 고체죠. 그죠? 고체. 자, 고체 있고요. 이제 말 안 해도 말 거예요. 그죠? 물, 식용유, 주스, 우유, 막 이런 거 있죠? 마시고 싶다. 액체가 되겠고요. 수증기, 질소, 산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CF 중에요. 지금 이영애 언니라고 해야 되나? 언니네요. 그분이 언니네요. 산소 같은 여자, 막 이런 거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산소가 바로 기체죠. 그죠? 나 산소 같은 여자라고 불러달라고 막 우리 하이퍼센터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또는 우리 애기라고 불러달라고. 학생들한테 별걸 다 요구하죠. 근데 정말 올라옵니다. 강좌평에 우리 애기 팡쌤 이렇게 올라오는데 산소 같은 여자라고 안 올라오고 어떤 친구가 질소 같은 여자라고 올렸더라고요. 왜 질소인가 했더니 흔해. 산소는 공기 중에 한 20 몇 %인데 질소는 78%예요. 흔한 여자란 얘기죠. 흔해.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냥 있으나 마나 뭐 묻어가는 뭐 이런 거? 그죠? 부끄러워라. 자, 근데 그 질소, 산소, 공기가 다 기체예요. 자, 세 가지 상태 있죠? 근데 이것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좀 전에 외웠던 거, 배우신 거 외웠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체가 액체로, 얼음이 물로 녹는다. 뭡니까? 융해. 그렇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대답을 공부방에서 하셔야 거실에 있는 엄마가 1년 과정을 결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답해서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빠는 내용을 자세히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막 답하고 웃고 막 쓰고 막 이런 거만 보시잖아요. 틀려도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그게 너와 나와 우리 감독님이 살 길입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융해! 뭐 이렇게 알겠지? 자, 액체가 기체로, 물이 수증기로 끓는다. 상태 변화 명칭. 그렇죠. 그렇게 외치란 말이에요. 기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고에서 기로의 승화.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쓰면 되겠다. 승화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 냉각해 볼까요? 냉각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뭐예요? 액화. 요게 좀 헷갈리면 여러분 보세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요. 변화하는 쪽의 앞글자 기화. 그다음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변화하는 쪽의 앞글자 액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융해고 얘는 응고. 융. 비슷하죠? 비슷하다 우겨야지. 비슷해? 그죠? 자, 그 다음 기에서 고로는 무조건 그냥 승화요. 그쵸? 끝났네. 다 외웠어요. 이제 여러분들 2학기 상태 변화 명칭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변화 우리 일기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서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 본문에 뭐가 있었어요? 황순이가 소풍을 가요. 그죠? 뭐 과자와 사탕을 막 싣고서 그죠? 가방에 잔뜩 메고 가는데 뭐야? 버스에서 이 초콜릿이 녹아버린 거죠. 주머니 속에 넣었던 거. 그거 사실은 선생님이 독서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고3 때 괜히 공부하겠다고 난 밥 먹을 시간 아껴야 돼.
그냥 밥 먹고 해도 되는데, 그죠? 아껴야 된다면서 막 초콜릿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온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다녔던 그 거북이 독서실은 온돌이야. 학생들, 그러니까 주인장께서 굉장히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이죠. 학생들이 좀 피곤해 공부하니까 허리라도 좀 지져라 해서 이렇게 온돌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었어요. 좋죠? 아직도 있어요. 저 이대 쪽에 있어요. 독서실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초콜릿을 먹다가 친구한테 뺏기기 싫은데 해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근데 주머니에 넣었다는 걸 까먹었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하얀색, 선생님 하얀색 좀 좋아하거든요. 하얀색 추리닝을 또 입고 있었던 것이. 잤어. 다 한참을 이렇게 자는 거죠.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독서실에서 이렇게 야 부르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되게 긴박한 상황인 거죠. 야! 너 똥 쌌어! 이러는 거예요. 그 나 자다, 이상하다. 봤더니 진짜 막 엉덩이 있는 데가 이렇게 막 똥색이 난리가 났어요. 똥이 막 벽에 막 난리가 난 거죠. 깜짝 놀랐어요. 똥칠한 거지, 한마디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한 거지? 나의 관략근의 힘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너를 나오라고 허하여 준 적이 없는데 나온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서재실 막 달려가가지고 막 바지를 막 벗었더니, 어머, 이런 걸 뭐 강의 중에 얘기해도 19금은 아니니까. 똥이 팬티에는 없는 거야. 속옷에는 똥이 없는데 겉옷에는 똥이 있어.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선생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맛을 봤더니 초콜릿이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소풍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있었던 일인데 눈물 나지 않았어? 얼굴 빨개요? 화장을 좀 더 떡칠을 해야 되나? 너무 부끄럽다. 자, 초콜릿은 뭐야? 일단 모양이 일정했었어요. 고체였단 얘기죠. 고체. 자, 근데 얘가 어때? 그 독서실에서는 이제 뜨거운 온돌방에 열을 받았고 주머니 속에서는 이제 체온을 받은 거죠. 그죠? 열을 받아서 어때? 녹았어. 액체로. 자, 상태 변화 뭐가 일어났어요?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 그렇죠. 융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융해 상태 변화 찾아보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근데 어쨌든 그 오해를 풀고 이제 소풍을 이제 고궁을 막 구경을 해야 되는데 웬일?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죠. 항상 소풍날 비 오면 어떡하지?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비가 여지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막 구경하다 말고 막 버스로 다시 막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뭐야? 안경에 김이 확 서린 거죠. 이건 안경 쓴 사람만 경험하는 거죠. 안경에 김이 서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발 이게 똑똑한 사람도 안경에 김 서리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렇죠? 감독님도 무서워질 수 있어요, 순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또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선생님 언제 했었던 얘기냐면 대학교 소개팅 때. 너도 한숨이 나온다.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소개팅 처음 해보고 잘 보이고 싶고 막 했는데 그때까지 선생님 렌즈를 안 꼈어요. 그냥 안경, 뺑뺑이 안경을 썼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주문에 또 이제 음식이 나온 거예요. 스파게티였나? 근데 하필이면 그 스파게티 가지고 팔팔 아주 뜨겁게 온 거예요. 그때 예. 취미는 예, 독서고요. 예. 뭐 자주 읽은 책은 네.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고개를 숙였죠. 딱 들었는데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남자가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김이 서린 거죠. 그죠? 이거 왜 이런 거냐면 그 스파게티 주변, 이래 음식물 주변에 이제 따뜻한 수증기가 있죠. 그래서 따뜻한 기온이잖아요. 그죠? 따뜻한 수증기가 막상 내 안경에 닿았는데 안경이 어때? 차가워요. 열을 뺏긴 거예요. 액체가 된 겁니다. 상태 변화. 기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 액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여러분 겨울철에도 왜 바깥에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실내에 들어갔을 때나 또는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뿌얘지잖아요. 얼른 벗어서 이렇게 닦죠. 그쵸? 그런 거. 그때가 액화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을 보면, 이제 비도 오고 이번 소풍은 다 망쳤나 보다 할 때쯤 뭐예요? 갑자기 막, 뭐 맑은 날이 돼버린 거죠. 확 날씨가 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금세 말라서 어떻게? 별 어려움 없이 고궁을 구경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선생님 언제 경험한 거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원래 보통 다 경주권으로 수학여행을 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머, 제주도나 뭐, 일본이나 중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미안해요. 우리 세대 때는. 제주도도 안 갔어. 우리 세대 때는, 경주야. 근데 무조건 경주야. 그죠? 근데 신라문화권을 가야 되는데 그 해에 따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맨날 왜 신라만 가냐, 백제문화권을 가야 된다 해서 우리 때는 저 백제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영왕릉인가 왕릉을 이제 들어간 거, 지하 이제 무덤을 내려갔는데 그날도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왜 무덤 안에 들어가면 막 땅이잖아, 흙. 근데 그게 또 물에 젖어가지고 또 찌 미끄러져서 막 붕 떴다 떨어졌는데 그날도 또 멋내겠다고 또 흰색 백바지 입고 갔다가 이번에 진흙으로 똥칠하고 이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딱 뭐 무덤 속에서 넘어지고 엉망진창돼서 막상 딱 나와봤더니 날씨가 개인 거예요. 땅이 금방 마르는 거야. 정말 날씨가 갑자기 개면 땅 마르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땅이 금세 말라. 나 몸이 좀 마르고 싶은데요. 이 말라와 이 말라는 다른 건데 나도 말라 너 참 말랐다라는 말 죽기 전에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비 왔잖아. 젖었어. 액체. 말랐네. 어디로 간 거예요? 수증기로 날아간 거예요. 기체로 상태 변화한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 뭐가 일어났다? 기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땅이 금세 말라서 마치 증발이랑 같은 거죠. 그죠? 기화, 증발이요. 그러니까 증발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태 변화 명칭으로는 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금세 말라서 소풍을 잘 끝마치고 집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일기를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면은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제 화학 파트,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 속 내용이었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있고요. 상태가 변한다라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환 보시면 뒤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과학일기 쓸 수 있는 칸 남겨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태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써보는 연습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난 일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